안녕하세요. 퀵데이터 김동일입니다. 전 시간에 이어서 예를 들어서 이제 한번 군집 분석을 설명을 드려볼게요. 이제 이거 예예요, 예. 그래서 좀 쉽게 설명을 할게요. 대학원생의 전공 필수 과목과 선택 과목 성적에 따른 군집을 이제 분류해서, 이 어떤 특성들이 있나 이걸 한번 살펴보려고 이제 합니다. 그래서 12명의 그 케이스, 12명의 이제 대학원생을 그 한번 군집 분석을 해본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래서 처음에 지금 위에 보면 이 분류 분석, 계층적 군집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거는 SPSS 기준의 순서를 이제 조금 설명을 드린 건데, 이제 계층적 군집에 들어가면 통계량의 군집화 일정표, 근접 행렬 체크하고, 도표의 덴드로그램 체크하고, 또 방법에 들어가서 군집 방법의 와드 방법, 그리고 구간은 제곱 유틸리에 대한 거리, 그리고 값변환은 이 점수가 뭐 척도가 다 틀릴 때, 근데 지금은 이제 100점 만점의 그 점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표준화를 안 시켰습니다. 근데 표준화가 필요할 때는 값 변환에 Z 점수를 클릭을 하면 된다. 그래서 이 순서입니다. 통계 분석하는 SPSS 기준에. 그래서 지금 표본을 보니까 1번부터 12번의 그 케이스가 있고, 1번 학생은 1번 대학원생은 필수 과목 100점 공부 잘하네요. 선택 과목은 83점. 이런 식으로 이제 점수가 쭉쭉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군집 분석을 딱 한 겁니다. SPS 기반에 해서. 자, 그래서 처음에 이제 나오는 게 대학원생의 필수 전공 과목과 선택 과목 성적에 따른 군집 분류, 이렇게 이제 계층적인 방법을 쓴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보면 이거는 이제 행렬이기 때문에 상관관계처럼 대각선으로 쭉 빨간색으로 제가 이렇게 그어놨잖아요. 그거는 값이 똑같아요, 반대편으로. 그래서 밑에 것만 이제 보면 되는 건데, 지금 1번 가로 1번 그리고 세로 2번, 이제 1번 1번은 어차피 같은 학생이니까. 근데 1번과 2번 학생의 그걸 보니까 1445.050 이렇게 나왔잖아요. 이건 어떻게 제곱 유클리디안 거리를 하거든요. 와드법을 이제 사용했기 때문에. 그래서 전 시간에 얘기했던 그 식을 대입을 해보면 1번 학생의 필수 과목 100점 빼기 밑에 2번 학생의 필수 과목 66점의 제곱, 그 다음에 1번 학생이 선택 과목 83점 빼기 2번 학생의 선택 과목 66점 제곱해서 1445점이 나오는 거예요. 뭐 쭉 뒤에도 있지만. 그래서 이걸 합산한 게 이제 1445점이다.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 나가는 겁니다. 이 행렬표가 그런 표예요.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1번 학생과 2번 학생의 필수 과목, 선택 과목 중에서 1번 학생은 필수가 100점이고 2번은 66점일 때 34점의 차이가 있잖아요. 그리고 1번 학생은 선택이 83점이고 2번 학생은 66점일 때 17점의 차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차이는 1번 학생과 2번 학생의 각 성적에 대한 상위성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비교 대상이 되는 변수 간 차이의 제곱을 합산해서 상위성의 정도를 측정하는 것이 제곱 유틸리디안 거리이다. 그래서 가장 흔하게 사용되는 방법이다. 그래서 지금 보는 이제 근접 행렬 이 표 전체가 유클리디안 거리를 이제 뜻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관측 대상 케이스죠. 케이스 간의 거리 행렬에서 이 값들이 비유사성 자료이기 때문에 상위성에 대한 자료잖아요. 그래서 이 작은 값을 가질수록 유사성이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번 좀 작은 값을 보면, 눈에 들어오는 걸 보면, 가로 5번, 그 다음에 세로 12번 좌표 딱 보면 0.000이잖아요. 이게 지금 가장 낮은 값을 보이는 거예요. 자,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걸 딱 한 다음에 이제 뭘 하냐면 고드름 도표라는 것을 이제 하거든요. 우리가 체크한 거에 보면 이제 고드름 도표가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이 고드름 도표는 최종 군집수에 따라 어떤 케이스들이 군집화되었는가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12개의 케이스를 이렇게 보면 어떻게 군집이 됐냐면, 그 지금 여기 빨간색 그 박스로 그 점선 표시해 놨잖아요. 이렇게 군집이 분류됐다고 이제 의미로 이렇게 컬러를 보여줬는데, 그 기둥 모양이 지금 보면 11번, 10번, 6번 이게 같은 기둥 아래 있고, 그 다음에 뭔가 딱 끊겨서 9번, 8번, 7번, 3번, 2번은 또 하나의 큰 기둥을 만들어내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또 건너뛰어서 4번, 12번, 5번, 1번이 또 큰 기둥을 이렇게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케이스들이 같은 군집으로 분류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고드름 도표는 계층적 군집 분석의 단계별 군집화 과정을 시각적으로 파악할 수 있게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단계별 군집화 과정을 시각적으로 잘 표현해 주기는 하는데, 각 단계에서 어떤 새로운 군집이 생성될 때 대상이 되는 두 군집 간의 거리가 얼마인지 알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런 정보를 추가적으로 이제 제공해 주는 것이 다음 군집화 일정표인데, 지금 사실 이 고드름 도표만 봐도 군집이 이렇게 분류된다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딱 판단해 볼 수는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다시 또 SPSS에 또 이렇게 그 제공된 그 데이터를 또 보면, 로그 데이터를 쭉 이렇게 보면 군집화 일정표라는 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 파란색에 지금 이렇게 단계 1, 그리고 결합군집에 군집 1, 군집 2 이렇게 있잖아요. 아까 기억나세요? 제가 근접 행렬표 볼 때 값이 제일 작은 게 5번, 12번이 0.00에서 이 좌표를 딱 보니까 값이 제일 작다 그랬잖아요. 이거는 1단계에서 케이스 5번, 12번이 군집이 됐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5번, 12번의 케이스 거리가 가장 가까워서 군집됐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2단계도 뭐 밑에 보면 10번, 11번이 또 0.00으로 가장 가까운 거예요. 두 번째로. 이렇게 가는 거고, 그 다음에 옆에 그 개수, 빨간색으로 지금 이제 그 점선 박스가 있는데, 이 개수 값은 다음 단계에서 군집화될 때 군집 내 케이스의 이질성 정도를 나타내는 값입니다. 그래서 단계가 진행될수록 개수 값이 이제 커지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그 초록색 박스를 보면 군집 단계의 그 0, 군집 1, 2, 처음 나타나는 군집의 단계 그걸 보면 군집 1, 군집 2 있잖아요. 거기서 0이라고 이렇게 표현된 것들은 군집이 이제 하나의 케이스로 구성된 군집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리고 군집 1을 먼저 볼게요. 군집 1의 그 처음 나타나는 군집의 단계 군집 1을 보면 쭉 내려오면 처음에 7단계에서 빨간색 표시된 거 7단계에서 처음으로 군집을 형성하고 이제 9단계인 거죠. 실질적으로 그 단계를 보면 처음으로 군집을 형성한 거고, 군집 2 옆에 있는 군집 2를 쭉 보면 처음에 002가 딱 나오잖아요. 그래서 군집 2는 2단계에서, 그러니까 3단계지. 그 옆을 보면 3단계에서 처음으로 군집이 형성됐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옆에 제일 끝에 보면 다음 단계라는 게 있잖아요. 다음 단계 열이라는 것은 각 단계에서 결합된 군집이 다시 나타나는 다음 단계를 알려준다. 뭐 이런 겁니다. 그리고 그 밑에 이제 또 파란색에 보면 11단계 1, 2 이렇게 있잖아요. 이 케이스가 12개인데 왜 11단계지? 그거는 케이스가 12개니까 쌍을 져야 되잖아요. 쌍을 져야 되니까 하나가 빠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11단계까지 있는 거다. 그래서 좀 종합해서 보면 이걸 뭐 굳이 우리가 다 이렇게 막 일일이 막 그렇게 꼼꼼히 보기보다는 개수 값을 그냥 확인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개수값이 증가한다는 것은요, 그 단계의 군집화에 의해서 케이스의 어떤 이질성이 급격히 이렇게 커진다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지금 보면 케이스 값이 9단계에서 10단계로 오면서, 그러니까 9단계에 보면 209.168인데 갑자기 763.868로 확 커지잖아요. 3배 이상 증가하잖아요. 그리고 11단계에 와서도 크게 증가합니다. 따라서 이 군집을 3개의 군집으로 구분할 수 있다. 그런데 이렇게 구분하는 것보다 조금 더 우리가 시각적으로 구분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아까 그 고드름 도표도 있지만 고드름 도표를 보고 군집화 일정표를 보고 3개의 군집으로 형성될 것 같은데, 그런데 더 확신이 필요해. 그래서 이제 밑에 또 이렇게 값이 마지막으로 뭐가 나오냐면
덴드로그램이라는 게 이제 나타납니다. 그 덴드로그램은 케이스들이 군집화되는 과정을 그림으로 나타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세로축, 이 세로축에는 최초의 군집, 하나의 케이스로 구성된 군집이죠. 그러니까 이게 최초의 군집이 나열되어서 결합되어 가는 과정을 보여주는 거고, 이 가로축, 이것은 군집이 결합될 때의 거리인데, 그러니까 군집화 일정표 개수에 해당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원래 그 거리값이 아닌 1과 25 사이의 값으로 척도가 조정된 값으로 보여줍니다. 이 덴드로그램은요. 그래서 지금 보면 그 보라색 음영을 약간 쳐놨잖아요. 거기서 보면 첫 번째 보면 5번, 12번, 1번, 4번이 같이 묶였고 10번, 11번, 6번이 같이 묶인 것 같아요. 그죠? 뭐 9번, 8번, 7번, 3번, 2번 이렇게 같이 묶였어요. 그래서 이걸 보면 이런 식으로 시각적으로 이렇게 묶일 수 있구나. 그래서 이걸 보시면 되는데 군집화 위에서 좀 전에 말씀드렸던 군집화 일정표는 그 각 단계별로 그 군집이 형성되는 과정을 체계적으로 보여주긴 하지만 데이터가 많지 않은 경우에는 고드름 도표를 보는 것이 군집화 과정을 이해하기 더 쉬울 수 있고요. 군집화 일정표는 뭐 상이성, 이질성 혹은 유사성, 동질성 계수를 활용하는 데 주로 활용됩니다. 그리고 이 덴드로그램은 실제로 거리는 확인할 수는 없지만 조정된 척도의 비율은 실제 거리의 비율과 동일하기 때문에 군집 결합 시에 기준이 되는 군집 간 거리의 상대적 차이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군집의 개수를 정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으로 확인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비계층적 군집 분석을 했어요. 그러면 계층적 군집 분석을 한 다음에 다시 비계층적 군집 분석을 또 이용한다고 했잖아요. 그럼 비계층적 군집 분석을 이걸 가지고 다시 한번 이제 해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K평균을 가지고 가는데 지금 위에 보면 이건 이제 그 비계층 K평균 분석하는 방법이에요. 분석에서 분류 분석 들어가서 K평균 군집을 하고 군집수 입력이 있거든요. 비계층은 우리가 사전에 군집수를 알고 있어야 된다 그랬잖아요. 처음 시간에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근데 계층적 군집 분석을 했더니 군집수가 3개라는 걸 이제 우리가 알아냈어. 그래서 여기다가 우리가 3을 입력하는 겁니다. 군집을 3개로 분류하겠다. 그리고 저장에서는 소속 군집 중심으로부터의 뭐 거리 체크하고 또 옵션에 들어가서 군집 중심 초기값 각 케이스의 군집 정보 체크하면 된다. 그리고 확인 딱 누르면 이제 입력이 이제 그 분석이 이제 되죠. 그래서 처음에 이제 나오는 게 군집 초기 중심 값이 이제 나오는데 12개의 케이스 중에서 3개의 군집화를 한 거예요. 여기서는. 그래서 초기 중심 값을 이 군집 중심 초기 값이라는 것은 초기 중심 값을 기준으로 각 케이스와 각 군집의 어떤 그 중심점과의 거리를 계산해서 거리가 가장 가까운 군집의 케이스를 이제 할당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반복 계산 과정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케이스들이 군집에 모두 할당되고 나면 군집에 포함된 케이스를 이용해서 다시 군집 중심이 계산이 되고요. 이런 과정이 그 군집 중심에 있어서 변화가 거의 없거나 미리 설정된 최대 반복 계산 횟수, 보통 이제 10회 기본값이에요. 10회를 반복 계산해서 도달할 때까지 계속되는데 지금 여기서는 그 밑에 그 주석이 있는데 이 분석에서는 2회의 반복 계산을 거쳐서 군집화 과정이 종료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뭐가 딱 나오냐면 대학원생의 필수 과목과 그 선택 과목 성적에 따른 이제 군집 분류 이렇게 해서 똑같아요. 자료는 계층적에서 사용한 거 똑같은 걸 가지고 한 거예요. 그래서 소속 군집이라는 게 나타나거든요. 이 소속 군집은 각 케이스들의 이제 소속 군집이 어떻게 이제 확인되는지 이걸 확인하는 건데 군집 1에는 1, 4, 5, 12가 이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케이스 번호 옆에 군집 이렇게 써 있잖아요. 근데 빨간색으로 군집 1번끼리만 빨간색으로 표현해 놨잖아요. 이게 이제 같은 군집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군집 2번을 이제 파란색으로 표현을 했는데 여기에
2, 3, 7, 8, 9, 군집 3에는 60, 11 이렇게 할당이 됐죠. 계층적 군집 분석과 동일하게 군집화가 됐습니다. 그리고 각 군집의 케이스 수를 살펴보니까 3개의 군집에 분류된 케이스의 수가 있다. 그래서 1번 군집에는 12명 중에 4명, 2번 군집에는 5명, 3번 군집에는 3명 이렇게 분포가 됐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최종적으로 확인해야 되는 게 가장 이제 이걸 확인해야 돼요. 그 최종 군집 중심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보는 건데요. 우리가 그 반복 계산이 이제 그 종료되면 이 각 케이스는 군집에 최종 할당되고 이렇게 할당된 케이스들을 그 군집 중심이 다시 계산이 되는데 이런 과정을 거쳐서 최종 군집 중심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 초기 중심값을 이용해서 군집 분석을 하는 과정에서 각 군집에 새로운 케이스가 추가되기 때문에 평균이 달라져서 군집 중심도 이제 변하는 거예요. 그리고 최종 군집 중심의 수치를 통해서 각 군집의 성격을 이제 확인하는 겁니다. 이렇게 명명을 해야 돼요. 그 연구자가 군집 1, 2, 3이 있고 필수 선택 이렇게 있는데 1번 군집에는 필수가 96점, 선택은 83점 이렇게 분류가 됐어요. 최종적으로. 그리고 2번에는 66, 66, 3번 군집은 66, 83점 이렇게 나왔네요. 그 이제 명명을 해야 돼, 연구자가. 그냥 군집 1, 2, 3 이렇게 하면 안 되고요. 자, 이렇게 명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군집 1은 필수가 96점? 필수 과목 우수 군집이네. 2번은 66, 66. 중간 성적의 군집이네. 3번. 군집은 66, 83이니까, 이 군집은 선택 과목 우수 군집이구나. 이렇게 이제 우리가 판단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계산은, 어떻게 되냐면, 그냥 그 평균하는 거예요. 그 96, 그 1번 군집을 예로 들어볼게요. 1번 군집. 이거는 케이스를 보면 1번 군집이 아까 몇 번이었냐면 1번, 4번, 5번, 12번의 그 케이스의 그들이 모여서 1번 군집이 형성됐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들의 평균을 내주는 거예요. 그래서 필수 과목이 96.75점이 나왔고요. 선택 과목은 또 83점이 전부네. 그래서 83의 그 당연히 평균이니까 이거 뭐 계산할 필요 없이 그냥 83이죠. 그렇게 해서 1번 군집 이렇게 계산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K평균, 이 비계층적 군집 분석의 K평균 군집 분석은 원하는 군집의 개수를 미리 사전에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군집 개수를 변경해 가면서 여러 번 실행하면 되긴 해요. 우리가 그 계층적 군집 분석을 안 했다면 여러 번 해도 되는데 보통 계층적 군집 분석으로 군집 개수를 확인한 다음에 K평균 군집 분석을 사용하는 게 좀 더 빠르고 빠르다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계층적 군집 분석은요, 군집화를 위해서 모든 케이스 간의 어떤 상위성 또는 그 유사성을 우리가 가지고 측정해야 하는데, 그런데 케이스가 많을 경우 있잖아요. 또 다른 예를 보여드릴 건데요. 케이스가 100개, 200개가 넘어가. 그러면 아까 우리 근접 행렬표가 이렇게 상관관계 같은 그런 행렬표 있었잖아요. 이게 굉장히 많아져요. 그리고 덴드로그램이라든가 고드름 도표도 굉장히 커져요. 그래서 이걸 알기가 힘들어요. 표본수가 많을 때, 케이스가 많을 때. 그래서 군집 판단할 때 어려움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K평균 군집 분석은 모든 케이스 간의 어떤 상위성이나 유사성 이런 측정을 요구하지 않기 때문에 케이스가 많을 경우에는 우리가 K평균 군집 분석을 그냥 사용하는 게 좋을 거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마치고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 좀 케이스가 많은 걸 가지고 비계층적, 계층적 군집 분석을 해보고 이 결과를 토대로 교차 분석과 분산 분석까지 어떻게 하는지 한번 또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